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예, 오늘 핫 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뭐를 한번 돌려볼까요? 100% 본인 의지. 이거는 새로운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오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자진 사퇴를 그랬죠. 했죠. 예. 자, 그러자 청와대 쪽에서 해명을 좀 내놨습니다. 예. 이 후보자 사퇴와 관련한 얘기를 아예 나눈 적도 없다. 100% 본인 의지로 결정한 거다. 이게 뭐 100% 의지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에요? 보통 이제 이 자진 사퇴하더라도 예. 청와대하고 뭔가 상호 좀 교감하에 예. 이루어진 이제 이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좀 등 떠민 거 아니냐 청와대 쪽에서 그런 얘기가 없잖아 나오니까 우린 그런 적 없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 후보자 본인의 순수한 의지로 결정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러니까 더하기 뺄셈 나눗셈 있지 않습니까? 사칙연산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의 사칙연산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이거 왜 자꾸 정치계에서 어쩍어쩍거리죠? 근데 이거 어차피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거치는데 청와대가 개입한 적이 없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게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요. 네. 뭘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논란이 된 부분이 뭐냐면 네. 그 가짜 백수호 파문이 일었던 그 내추럴 엔도텍 비상장 주식을 이분이 취득을 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일하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부터 취득을 했단 말입니다. 네. 비상장 주식이니까 이게 통상적인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이후에 이게 상장하면서 이제 5억 원대 시세 차익을 이제 거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고 심지어 네. 이제 이런 별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정 버핏이다. 예. 참. 자, 이제 그런데 이게 결국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예. 라고 하는 이제 불법 의혹이 이제 불거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이어지니까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만약에 진정서가 들어온다면 예. 우리가 조사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자, 때마쳐 이제 오신한 그 바른정당 의원도 그럼 내가 제출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냐 결국.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번에 뭡니까 검사 한 분이 주식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150억인가 얼마 네. 했는데 그분 결국은 무죄 받았습니까? 유죄 받았습니까? 그렇죠. 무죄 진경준 검사장. 조사하면 뭐 합니까? 그런데 약간 좀 관계가 좀 다르긴 하죠. 어찌됐건 진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 친구 사이에서 그랬다 이래갖고 또 이제 이것도 친구 사이인데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부터 그러니까 친구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퇴하고 나면 그럼 조사 안 받습니까? 금융감독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사는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후보자가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한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이 내부 거래 의혹 조사 진정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가 접수가 됐으니까 일단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미 한 말도 있고 그래서 금융위가 일단은 기존의 관례대로 처리는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봐줄까요? 금융위원회가? 그게 조금 이제 좀 사실은 미심쩍은 대목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오늘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거 굉장히 좀 이분이 억울한 부분이 많다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불법적인 게 있는가 봤더니 그런 것도 지금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해서 금융위원회는 어찌됐건 청와대의 일정한 영향하에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 산하 기관이니까. 봐야 된다가 아니라 금융 영향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금융위 조사에 이거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아이고 참.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또 있죠 한 사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분도 논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 말씀 들으니까 건전한 역사관을 갖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된 게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조론을 옹호를 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뉴라이트 성향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우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란이 돼서 주로 진보 진영에서 이제 비판론이 굉장히 거세게 일었는데요. 이 청와대가 안 그래도 이 사람 보니까 이게 이념적으로 뭐 이렇게 확고한 게 아니고 일종의 생활 보수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 때 맞춰서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박 후보자의 역사관은 상식적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말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약간 두둔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돌고 있는 거죠. 생활 보수 좋았습니다. 생활 보수, 생활 진보. 이게 이제 강남 좌파 뭐 이런 식으로 또 말들이 많아지는 거죠. 인사청문회 통과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은 반대를 했고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제 별로 얘기를 아끼는 편이었고 바른정당도 좀 애매한 반대 이렇게 지금 이제 입장을 취해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니까 어차피 청와대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만 손을 딱 잡으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통과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의석수 비율로 볼 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참 묘한 공조. 그래서 어떤 언론은 뭐 낯선 이런 표현을 썼던데. 트로이 목마를 갖다 놓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런 정도로 파괴력이 있나요? 모르죠, 뭐. 뭐 똑똑해야지만 트로이 목마를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안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영화로도 알려져 있었죠. JSA라고 하는 그 벙커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고 김훈 육군 중위 사건.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국내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 중에 하나죠. 오늘 국방부가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19년이 걸렸습니다. 한 군인이 아버지에 이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몸을 바치고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장교가 된 다음에 JS에서 근무를 하다가 의문사한 사건이 19년 만에 순직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 이게 가족들은 어떤 심경인지 김훈중의 아버지 김척 전 예비역 중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년 만에 아드님 고 김훈중이 순직 인정을 받으셨는데 어떤 느낌이십니까? 네. 제가 일단 국민요지로 보내게 돼서 그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예회복을 정식으로 시킬 때는 지난 19년 동안 왜 순직을 안 시켰는지 그걸 일단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순직 통보를 이렇게 전화로 어제 받고 나서 마음이 매우 무겁고 착잡하고 허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9년 동안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데 사건을 조작하고 대법원 판결을 조작하고 감정서를 조작해서 또 자살로 만드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다음에 4대 국가기관 각각 조사에 의해서 그런 은폐 왜곡 조작사안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그렇게 조작된 자살을 주장해왔고 또 순직 처리할 때도 4대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전부 부정하고 대법원에서 초동서가 잘못돼서 잘못된 수사라고 했는데도 그 조작된 수사보고서를 놓고 순직 처리 신달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한 유가족을 비하하고 유가족이 때를 쓴다, 자살인데, 타살을 주장한다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그런 고통과 슬픔과
이런 배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승기 처리를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고 4대 국가기관이 알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실 진실을 이렇게 좀 고백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용서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 유가족은 막 기지를 보내죠. 그런데 그런 네. 거 없이 네. 무슨 이렇게 특혜나 주는 것처럼 무슨 승기 처리 하나 시켜준다.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한 달 전까만 해도 저기 자살이다 승기 처리 안 된다고 이렇게 네. 뻔뻔한 주장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 한 달 후에 네. 승기 처리한다? 하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서 예. 적극적으로 군 의문사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예. 그런 억울한 사건을 밝히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국방부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니고 예. 거기에 평등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승지 처리하겠다 네. 해서 승지 처리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 이것이 진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네. 세상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는데 네. 권총 사건은 감정서에 의해서 자타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타사의 감정서, 미국에서 타사를 인정하는 이런 사건을 대한민국에 그것도 국방부가 예.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진정제 국가에서 그렇게 조작을 계속해서 18년 동안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잘못했다는 이런 이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없다면은 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군에서 자살로 계속해서 버티다가 영 안 돼가지고서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승지 처리시키는 이제 앞으로 안 벌어진다고 누가 당담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김은중 사건이 그게 아버지로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장병들 앞으로 또 군에 보낼 그런 아들들에 대한 부모님들 걱정 군이 내가 죽어도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진실을 알려준다. 예. 이런 국가란 신뢰가 없으면은 네. 그 군대는 누가 총을 들고 가서 자진해서 총알이 날라온 데 가서 죽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이런 사과나 어떤 이런 것이 없이 이런 거를 하는 거 보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어제 통보할 때 거기 담당관이 우리가 승지 처리시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진상조사 요구나 처벌 요구나 사죄를 요구하지 마세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어제 국방부 이제 영원 처리과 예. 이런 거 담당한 대령이 예. 그래서 이 사람아 이 수사팀과 법률팀과 국방부 장관 총장들이 이렇게 결합돼서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것을 재산 사람이 다 아는데 그러면 금방 국민들한테 김은중이 자살 입장한 내가 감정서 가져오세요.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없으니까 조작을 해놓고서 거짓말을 해온 것이 그것을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 대한민국 군대는 정의로운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끝까지 앞으로 이런 군음사 사건은 공소시효를 둬서는 안 돼요. 예. 앞으로 법적 개정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김은중이 사건도 이렇게 4대 국가기관 한 것을 자살로 깔아뭉개고 이렇게 생포를 부려왔는데 네네. 이거 완전히 갑질을 해갖고 온 거예요. 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말을 그럴까지 포장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재조명하고 예. 과연 무엇을 조작했는가? 그럼 당신들 권총 자살을 입증하면은 전 국민에게 내관 하약 감정서를 지금 제시하세요.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왜
대한민국만 안 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어떤 사과나 이런 예. 그 용서를 구하지 않고 네. 달랑 승기처리 무슨 특혜나 주는 것처럼 그러네요.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예. 유가족을 우롱하는 거예요. 예. 조작을 했는데 왜 사죄를 안 합니까? 예. 그래야 정의로운 군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은 누구 하나 총을 들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총을 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군대 문제, 예. 전 장병의 문제, 전 국민의 이런 그 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19년 동안 인권을 유린해왔고 조작으로. 네. 그런데 일체 사죄 한마디 없이 무슨 특혜준 것처럼 뭐 큰일을 한 것처럼 무슨 보도자료를 뿌리고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짓입니다. 3496번님, 네네. 저 아버님, 제가 뭐 말씀하시는데 방해를 안 해드린 이유는 뭐 워낙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고 또 무슨 뜻인지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여쭤보는 것보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마이크를 열어드렸는데 청취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유가족 말씀을 들으니 분노가 침입니다 이러셨는데 네네. 아버님이 보시기에 왜 그러면 우리 김은중이가 어떻게 타살돼서 죽었다고 추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 김은중이 타살은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어요. 네. 그 쏜 손에는 화약흔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쏜 손에 화약흔이 없고 왼 손바닥에만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최고 감정기관에서 네. 김은중이 스스로 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문 감정서, 권총에 김은중이 지문이 없다. 네. 이것은 그 권총을 안 쏘았다는 증거예요. 예. 또 거기다가 두 손 잡고 머리에 대고 쏘았다는데 피가 손에 일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LA 경찰청, 미국 이건 전 세계에서 권총 사건에서는 뭐 다른 것 같고 하지 않아요. 그러죠. 감정서 딱 제시하고 당신 이거 자살입니다. 법원에서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그 자살로 만들어 놓고 어떤 근거를 대려고 하다 보니까 없으니까 김은중이 피복감정서는 발사자를 논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수 감정서에서 제시된 그 피복만으로는 우리는 발사자를 논단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손에 대한 검사를 못했다. 했는데 거기에 어깨 부위에 무연하약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살 사격 근거라고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십 번에 걸쳐서 내용 증명서로 이게 전 세계가 비웃는 건데 왜 당신들이 이걸 주장하느냐. 그러면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발표해야 해라.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누구든지 자살을 입증하려면 그 뇌관하역감정서, 서울이란 뇌관하역감정서 제시하는 것이 전 세계가 하는 일이다. 왜 당신들이 전우인가? 전우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고 명예를 지켜주지 않고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한 젊은 장의 그런 충성스러운 군인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 이렇게 내용 증명서를 보내도 신문에서 실명까지 거부하면서 해도 우리 주의부 수사팀 법률팀은 썩은 겁니다. 내가 몸담은 데서 하는 거는 지난 19년 동안 이것을 해놓고서도 일체 반성 없이 또 자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네. 이건 정의로운 군자가 아니고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참 걱정이 앞섭니다. 대한민국 군을 믿고 가도 되는지. 도대체 우리의 군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향해서 GDP의 2.9%라고 하는 막강한 돈을 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지 참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뭐 순직 처리에 대한 국가의 사과도 없고 내용도 없이 받으셔서 더 마음이 상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뭐 조금 더 진실은 조금씩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늘 건강하시고 또 김은중이의 어떤 뜻을 잘 아버님께서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중이의 부친인 예비역 중장 김척 씨였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